자, 앞에 이제 2차 방정식의 해다, 대입하면 0입니다의 성질을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근, 그러니까 지금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면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대입하면 0입니다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세월에 다 대입해. 어디 있을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직접 찾는 방법을 슬슬 소개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찾는 방법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는 세 가지, 알고 보면 두 가지. 다시. 크게는 두 가지. 다시 이제 펼쳐보면 세 가지의 방법으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걸 배울 건데, 그 중에 여러분들 첫 번째가 인수분해를 이용한 성질이래요. 그럼 인수분해를 이용한 해를 구하려면 이것을 먼저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수도 두 수를 곱했더니 0이 됩니다의 해석이에요. 둘을 곱했더니 0이다. A 곱하기 B를 했더니 0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0이라는 거죠. 0을 곱해야만 0이 되잖아, 수학에서는. 곱해서 0이 되는 수는 0밖에 없어. 그러니까 A가 0이던가 또는 B가 0입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2차의 방정식이 인수분해되는 형태를 우리는 여러 개를 앞에서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인수분해된 형태가 합차든지 x자든지 완전 제곱이든지 일 거 아니야? 인수분해된 결과가. 그러면 자, 그 인수분해된 결과를 해석해 봅시다. 이 둘은 해석이 같죠? 그러니까 내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나오는 형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괄호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던가, 같은 거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던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나오면 앞에 있는 괄호가 A고 뒤에 있는 괄호가 B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게 0이 되는 X값 또는 두 번째 괄호가 0이 되는 X값이 해입니다. 이렇게 읽어주겠다는 거야. 어떤 인수분해된 식을 예로 든 겁니다.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이것의 해는 뭐니? 앞에 있는 1차식이 0이 되는 값 또는 두 번째 1차식이 0이 되는 값이에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5가 해입니다. 이렇게 읽어주겠다는 거야. 이해되겠어? 마이너스 2 어디서 나왔어? 대입하면 0인 거. 5 어디서 나왔어? 대입하면 0인 거. 자, 이 내용을 이용해서 자, 두 번째 줄에 쓴 건 이제 안 쓸 겁니다. 두 번째 거 없이 두 개의 괄호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면 첫 번째 괄호. 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인 거, 5 대입하면 0인 거. 되겠어요? 대입하면 0인 거 해석을 해봅니다. 해석. 다음에 2차 방정식 인수분해가 다 완료된 형태입니다. 지금 인수분해가 완료된 형태에서 해를 읽어보자. 자, 처음에 나와 있는 식 1차식 곱하기 1차식입니다. 1차식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x는 0 또는 x 빼기 y는 0. 이해됩니까? 처음에 x는 0 잘 못 읽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자, 여기도 굳이 이제 쓰자면 이렇게 괄호를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x니까 괄호를 안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x는 0 또는 x는 5 되는 거 알겠습니까? 자,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x는 0 또는 5. 자, 몇 또는? 마이너스 3 또는 2. 3 또는 6. 마이너스 6 또는 마이너스 3분의 2.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형태가, 아유, 손이야. ax 더하기 b는 0꼴을 보게 되면 요 녀석의 해를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라고 읽어주라는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여기서 나오는 해가 되는 겁니다.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돼 있다면 이렇게 읽으면 된대. 그럼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야 되면 하면 되겠지. 응? 되어 있는 걸 읽는 건 연습했잖아.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를 직접 해서 그 해석까지를 하는 걸 배운 거예요. 자,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것이 서로 다른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해는 알파 또는 베타예요 라고 읽어주라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 다음에 2차 방정식을 푸세요. 그러면 우변에 있는 3을 좌변으로 이항을 시킵니다. 아까 처음에 했던 표준형의 식으로 만듭니다. A, B, C를 정리해서. 그런 다음 인수분해를 합니다. 자, X자 1과 2고요. 차이 값이 5 나와야 되니까 큰 수끼리 붙여줘요. 자, 그러면 요게 6이고 요게 1이니까 더해서 5가 나오려면 6의 플러스 3의 플러스 1의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된 결과가 x 플러스 3과 2x 마이너스 1이에요. 인수분해. 그래서 연습한 거야. 잘 보이죠? x자. 자, 그러면 해는 얘가 0 또는 얘가 0 이겁니다. 그러면 x는 얼마? 마이너스 3 또는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하나 예제로 본 거예요.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하고 인수분해해서 각각의 1차식이 0이 되는 걸 해로 읽어준다. 되겠어? 자, 무지하게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구나, 아직. 그런데 말입니다가 아니네. 타이밍이 좀 빨랐어요. 자, 자, 다음은 인수분해 해보자. 자, 2x제곱 더하기 6x를 인수분해한 겁니다. 공통인수 2x 곱하기 x 마이너스 3. 자, 인수분해 알아보죠. 자, 그러면 앞에 곱해진 1차식 x는 0 또는 뒤에 곱해진 1차식 마이너스 3 이렇게 읽어준 거예요. 0 또는 마이너스 3. 되죠? 자, 2번 인수분해 해볼까요? 항 2개짜리네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입니다. x제곱 빼기 4의 제곱은 합차. 이렇게. 자, 그러면 앞에 거 만족하는 거 마이너스 2 또는 뒤에 거 만족하는 거 2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같은 수인데 부호만 다른 애는 특별히 이렇게도 씁니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예요 라고도 씁니다. 해를 말할 때 합쳐서. 제곱근에 대한 이야기죠. 저 식이 다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도 우리가 풀어요. 지금은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에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 보고 있어? 여기서 뛰면 안 돼, 여기서.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자, 곱해서 28. 더해서 11. 몇몇? 4와 7. 공통부호. 자, 그러니까 이 인수분해가 여유로워야 돼요. 빠르고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연습한 거예요. 인수분해가 잘 되면 2차 방정식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요거 풀려고 인수분해 배운 거라고. 자, 그러면 x는 4 또는 7. 자,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써도 알아보시죠? 여러분들은 또는 한글로 쓰셔야 돼요. 나중에 꼭 답을 쓸 때. 자, 1 곱하기 2. 자, 차이 값이 5 나와야 되니까 4, 3. 자, 그러면 요게 8이고 요게 3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 x자까지 인수분해가 보이시니까 선생님이 인수분해는 좀 속도를 붙여서 하도록 할게요. x는 4 또는 자, 여기 몇이라고요? 마이너스 a분의 b. 자, 이런 것도 암산으로 쭉쭉 뽑으셔야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a분의 b. 자, 아까 놓쳤던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몇 개의 형태 중에 하나 되는 2개 중에 하나라 그랬지. 2차 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방금처럼 이렇게 x-알파, x-베타 꼴로 인수분해가 되는 애가 있어요. 이건 둘이 서로 다른 1차식이라는 거야. 다른 1차식. 즉 알파하고 베타가 달라. 알파, 이게 달라. 그러면 근이 몇 개씩 나왔어? 2개씩 나왔어. 2개씩 나왔잖아. 2 또는 3, 0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그래서 이 형태가 서로 다른 2개의 근을 갖는 형태라고 말하는 거야. 서로 다른 2근. 근데 2차 방정식은 근이 2개까지 나올 수 있다 그랬지. 근이 항상 2개는 아니라 그랬잖아. 그런 형태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한번 보면 어떤 식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래. 인수분해를 했더니 어떻게 돼? 완전 제곱이 되죠. 완전 제곱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똑같은 거 2번 곱했다는 뜻이잖아. 그럼 얘를 요꼴로 쓰니까 어떻게 돼? x-2 곱하기 x-2는 0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해를 구해봐라. 그럼 뭐야? x는 2 또는 x는 2네? 똑같은 게 나올 수 있어. 완전 제곱이다.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는 똑같은 거다. 그럼 똑같은 걸 두 번 써? 안 써? 안 쓰겠지. 그래서 똑같은 근이 나온 것을 중복되는 근입니다 라고 해서 중근이라고 불러. 중복되는 근이에요. 그래서 중근. 이분의 성함을 불러도 되나 모르겠는데 중근. 자, 그래서 중근이다 라고 하는 거는 중복되는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 완전제곱 인수분해 꼴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A의 x-알파 제곱은 0꼴에서 완전제곱은 0꼴, 완전제곱은 0이 나왔을 때 그때 x는 알파예요 라고 쓰고 근을 하나만 썼으니까 여기다가 중근입니다 라고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x는 2 또는 x는 2가 아니고 x는 2야. 걔가 중근이야.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 하나만 달랑 써놓으면 안 돼요. 이거 빼면 안 돼요. 중복되는 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중복되는 근은 근이 한 종류죠. 숫자 한 개. 중복되지 않는 건 두 개죠. 그래서 얘는 중근, 얘는 서로 다른 두 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은 서로 다른 두 근이던가 중근이던가 마지막에 없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일단 그냥 쿠키만 흘렸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2차 방정식일 때 중근을 갖는 거야? 요렇게 될 때가 중근을 갖는 거잖아. 요렇게 된다는 거는 인수분해를 했더니 뭐가 됐을 때? 완전제곱.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었을 때를 말한다. 완전제곱식 이퀄 0. 좌변에 2차식이 완전제곱식일 때가 중근을 갖는 조건인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완전제곱식을 갖는 조건을 또 봐야 돼요. 앞에서 분명히 봤어요. 는 0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 네모를 채워서 봤어요. 다음에 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네모에 얼마입니까를 봤단 말이야. 기억나지? 그럼 여기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였지? 4예요 말고. 어떻게 해서 여기를 채웠지? 얘를 몇으로 나눴어? 2로 나눴어. 왜? 여기가 2의 2비 자리니까. 그럼 2로 나눴더니 마이너스 2x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x를 앞에다 주고 얘를 여기다 줘서 2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찾았지? 맞아? 자,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2차항계수가 1인 걸로 세팅하는 거야. 1인 걸로 세팅. 왜 1로 세팅하냐 하면 인수분해식에서는 자 보세요.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식을 인수분해하면 2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니까 틀렸네. 자, 요렇게 돼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해온 거는. 자, 요 2라는 거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등식에서는 함부로 나눠서 날리면 안 돼요. 다시. 등식을 갈 때는. 얘는 지금 2차 식이었잖아. 처음 시작한 게. 이 등호는 있던 거야?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지 지금. 얘랑 같아요. 식을 쓰려고 만들었잖아.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표현이랑 비교하세요. 자, 위에 있는 식이랑 안에 있는 식은 지금 달라 보이죠? 분명히 달라 보여요. 그런데 위에 있는 식을 2로 나누면 같아지죠? 2로 나누면 같다는 소리는 두 개의 식이 근이 같아요? 달라요? 근은 같은 거예요. 근은 같은 거야. 인수분해해라.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라는 식과 얘를 인수분해해라. 둘은 다른 거예요. 식은 그냥 2차 식의 모습이 같냐 다르냐 그러면 여기 있는 식과 여기 있는 식은 다른 거예요. 는영이 없을 때 두 식이 같냐 그러면 당연히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여기다 2배 한 거예요. 얘는 무조건 얘를 2로 나눈 거고. 그런데 방정식이 되는 순간 이 둘은 같은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둘은 방정식이 되는 순간 최고차항계수를 2로 나눠버리면 여기 이렇게 되고 어차피 인수분해된 결과가 같아진다는 거지. 방정식이 같다는 건 해가 같다는 거예요. 해가 같다. 그러니까 방정식은 어떤 기본적인 식을 2차식을 세팅해 놓고 이 앞에다가 누구를 아무거나 0이 아닌 거 곱해도 그 모습들은 다 똑같은 시리즈들이 나온 거예요.
마치 분수가 2분의 1, 4분의 2, 6분의 3 얘네들이 다 똑같잖아. 그걸 우리가 2분의 1로 대표해서 쓰듯이 다 여러 개의 방정식이 나올 수 있는데 이차항계수 1인 걸로 다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몽땅. 그래서 A를 일단 지워놓고 쓰는 거예요. 이게 좀 쉬운 개념은 아닌데 자 그래서 방정식은 모습이 같은 겁니다. 방정식으로 보면 자 는영을 풀어라 이렇게 줄 거 아니야. 는영을 풀어라. 이건 내가 만든 는이 아니고 원래 있던 는입니다.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눠서 풀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양변을 2로 나누어서 풀어도 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좌우변이 같은 거 같잖아요. 여전히. 그런데 아까의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실수하는 식 중에 하나가 식을 조작할 때는 이 식을 내 마음대로 2로 나누어서 조작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달라졌잖아 지금. 내가 등호를 쓸 수가 없는 거야. 등호를 쓰려면 이렇게 써줘야지 맞는 식인 거예요. 양변을 나누어도 등식이 성립하니까 쓰는 거다. 자, 그러면 2차 항계수 A로 나눠버리고 나면 여기는 1로 맞추고 상수항과 1차 항계수만 남겠죠. 이런 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모든 2차 방정식을. 정식으로 다시 만들게요. 우리가 약속한 이 식에서 A는 분명히 0이 아니었잖아. 0이 아니어야지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럼 양변을 A로 나누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여기에 개수가 귀찮으니까 그냥 다시 BC로 써놓은 거야. 어차피 상수는 얼마든 상관없으니까 여기에 누군가 있다면 그 자리만 채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갑니다. 여기를 누구로 나눠? 2로 나눴지. 2로 나누면 2분의 BX가 남죠. 그러면 앞에는 누구 제곱이냐? X제곱이에요. 그러면 뒤에는 누구 제곱이에요? 2분의 B의 제곱이 들어가야지 완전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상수항 C는 1차 항계수 반의 제곱과 같으면 완전 제곱이 됩니다. 다시 뭐라 그랬어? 1차 항계수 반의 제곱 이렇게 외워. 1차 항계수 반의 제곱. 우리가 B가 1차 항계수였잖아. 그렇지? 1차 항계수 반의 제곱. 그래야 완전 제곱식이 된다. 1차 항계수 반의 제곱. 1차 항계수 반의 제곱. 자,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찾아라. K는 1차 항계수 반의 제곱. 이렇게 한 방에 온다고요, 이제. 1차 항계수 반의 제곱.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와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완벽하게 같은 말입니다. 완벽하게 같은 말이에요. 자, 2차 식. 앞에서 풀었던 내용. 어떤 A에 관한, X에 관한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와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같은 말이라고요.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다와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자, 우리는 같은 말인데 별개로 보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같은 말인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이 뭐였다?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상수항이 누구여야 된다고요? 1차 항계수 반의 제곱이 들어가야 된다. 1차 항계수 반의 제곱. 1차 항계수 반의 제곱. 꼭 이 말로 선생님이 늘어서 설명하는 대로 익히세요. 1차 항계수 반의 제곱. 1차 항계수 반의 제곱. 뒤에서 또 쓸 거야. 1차 항계수 반의 제곱. 자,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입니다. 다음을 풀어보자. 자, 일단 인수분해가 보여야겠죠. 인수분해를 해서 풀어야 되는데 인수분해를 못하면 말짱꽝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49. 자, 앞에 거 제곱, 7의 제곱, 둘 곱한 거에 2배, 오케이. 자, x 마이너스 7의 완전 제곱, 그러면 x는 7. 이렇게 만난다. 자, 누구 제곱? 3x 제곱, 1의 제곱, 둘 곱한 거 2배. 맞죠? 자, 그러면 누구의 완전 제곱입니까? 3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 자, 그러면 x는 얼마예요? 3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b. 3분의 1 중분. 자, 3번. 2분의 1의 제곱. 곱한 거에 2배.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은 0. 자, x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중분. 2x의 제곱, 3의 제곱 곱한 거에 2배. 2x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 자, x는 얼마? 2분의 3 중근. 마이너스 a분의 b. 완전 제곱은 중근. 다음이 중근을 갖기 위한 k를 구해라. 자, 1차항 계수 반의 제곱이라는 걸 써먹으려면 2차항 계수를 다 몇으로 맞췄다고요? 다 1로 맞춰놓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다 1이어야 2차항 계수 반의 제곱이 되는 거야. 다 1로 맞출 수 있다고요. 2차항 계수로 나눠버리면 되니까. 자, 그러면 1차항 계수 반의 제곱. k는 25다. 상수항. k는 1차항 계수 반의 제곱. 얼마? 9. 자, 3번 보세요. C에 해당하는 애가 누굽니까? 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C야, 이제. 상수항. K가 아니야. 7 플러스 K야, 7 플러스 K. 자, 그러면 상수항은 1차항 계수 반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상수항 자체가 1차항 계수 반의 제곱이다. 다음 7 플러스 K는 16. 자, K는 9예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 C는 1차항 계수 반의 제곱. 자,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다. 앞에 좀 숙제가 중요한 게 있어서 좀 풀이 시간을 드렸는데 일단 뒤에는 남은 핵심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우리 중단원 마무리 잘 풀어 오시고요.